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는 뭘까요? 다이어트는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체중을 낮추는 것. 예를 들면 지금 내 체중이 70kg다. 그러면은 60kg까지 낮추는 것. 그게 다이어트.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너나 전문 퍼스널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라고 하면 벌써 딱 떠오르는 게 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것, 지방을 빼는 것.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먹는 걸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먹는 거를 줄이고 또 봤더니 뭐 뛰는 것들을 많이 해요. 유산소 운동을. 그러니까 먹는 거를 갑자기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그리고는 유산소 운동을 막 합니다. 그게 다이어트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24시간 동안 최대한 생존하기 위해서 내 모든 몸의 세포들이 필요한 어떤 열량, 그런 기준치, 그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는 학교를 가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지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어떤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량의 열량이 우리 몸에 들어가 줘야지 몸의 기능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몸의 기능은 면역력이라든지 어떤 호르몬 수치 그리고 어떤 뭐 외형적인 뭐 여성 같은 분들은 모발 상태나 피부 뭐 어떨 때는 뭐 장 기능까지도 좀 소화 기능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대사량 플러스 내가 필요한 열량보다 적게 하루 한 끼를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하면 몸의 기능이 7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그 상태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문제점들이 나오고요. 처음에 한 끼를 먹고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들어오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지방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내 몸이 7일에서 10일 그 적응 기간이 지나면 점차 적응을 하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몸에 있는 지방을 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필요한 거는 이만큼의 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적은 양을 주기 때문에 저장을 하려는 어떤 타입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내 몸이 활동하는데 근육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근육이라는 놈들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에너지가 근육이 없어도 우리는 걸어가요. 그러면은 근육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자, 근육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근육을 갖다가 단백질 구성체를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써버리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근손실이라고 합니다. 근손실. 자, 한 끼만 먹는 다이어트, 너무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지방을 써야 되니까 운동을 하겠죠. 또는 운동을 안 해도 생활을 하겠죠. 활동, 출근이라든지 근육이 줄어듭니다. 자,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속아요. 한 끼만 먹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저울에 올라가면 체중이 쭉쭉쭉쭉쭉 빠져요. 야, 이거 좋다. 야, 역시 이게 좀만 참으면 되겠다.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나? 힘들어. 감기도 걸리고. 누가 옆에서 그래요. 다이어트 할 때 몸이 힘드니까 감기도 오고 그러는 거야.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써줘야 되는데요. 이제 영양학적으로 내 몸이 필요한 거는 최대한 지켜주면서 가셔야 되는데 그 이하를 먹으면서 어디에도 검증되지 않는 뭐 한 끼 다이어트, 뭐 하루에 뭐만 먹는다 이렇게 적은 양 그런 어떤 방법들을 또 이렇게 옆에서 듣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을 많이 시도들을 하고 엄청난 요요 현상에 시달려서 이제 전문 스튜디오를 많이들 찾아오고 계십니다. 한 끼만 먹는 다이어트 진행을 하다 보면 몸이 적응을 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정체기가 오게 되고 정체기가 오게 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요. 왜 잘 빠지다 안 빠지지? 운동량을 늘리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그때 지방이 안 빠지고. 자, 그러면은 한 끼만 먹는 다이어트 과도하게 길게 하면 초반에는 지방이 빠지지만 나중에 가서는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줄어요. 내가 24시간 필요한 그 어떤 열량,
내 몸이 쓸 수 있는 열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한 끼만 먹고 계속 다이어트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출근하기도 힘들어. 내 허벅지 대퇴사두근이 필요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도 계속 가요. 근손실이 나요. 이거는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다리를 만져보면 다리가 얇아져. 말랑말랑하고. 그러면 그래도 이제 해야지 계속. 그러다가 너무 기운이 없고 감기도 오고 면역력 떨어지고 장 기능,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변비가 오는 거예요. 적게 먹어서 온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소화 장 기능이 떨어지면 내 몸이 영양소 흡수하는 걸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양이 마가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 또 아까 설명한 부분에서 제가 좀 너무 이제 길게 얘기했는데 자, 한 끼만 먹고 하는 다이어트는 내 몸이 필요한 영양소보다 열량보다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을 오히려 저장을 하려고 하고 정체기가 오게 되며 정체기 때 운동량을 늘리게 되면 근육만 더 많이 빠지더라. 근육이 많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힘들다. 다이어트 포기해. 다음에 해야지. 다시 먹으면 내 몸은 지방을 저장을 하려고 하고 근육이 빠져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보다 살이 더 찝니다. 흡수가 좋고 저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70kg의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60을 찍고 포기하고 다시 먹으면 70으로 돌아가는 게 요요죠. 하지만 근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그런 어떤 생활로 돌아갔을 때는 75kg, 80kg까지 올라갑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그냥 실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살이 더 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유산소를 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은 근육을 많이 사용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놈을 쓰게 되는데 유산소 운동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을 좀 사용하는 운동이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꽉 차 있을 때는 부위별로 특히 뭐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하체를 이용하죠. 하체라든지 어떤 몸에 탄수화물이 차 있을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해도 지방을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탄수화물 쓰게 되고 그래서 오전 공복이라든지 근력 운동 이후에 유산소를 해라 라는 이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전 공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 빈속 공복이라고 하죠. 공복 때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강도가 낮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지방을 사용하게 되겠죠. 하지만 완전 공복이 아닌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아침이라고 다 공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녁 12시, 1시에 뭐 치킨, 족발 시켜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 공복이니까 유산소 하면 지방 쓰겠지. 남아있는 열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지방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완벽한 공복이 되기 위해서는 저녁에도 유산소를 해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유산소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한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연이어서 하면 신체적으로 이제 충격이 크고 나중에 추후에 가서 다음에 이제 뭐 보디빌딩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또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히 하겠지만 유산소 운동 횟수가 너무 많거나 어떤 뭐 빈도가 잦을 때는 신체는 또 그만큼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근육을 유지시키고 뭐 탄력을 위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근육을 키우고 요즘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뭐 하체도 그냥 마른 하체가 아니고 어느 정도 볼륨감 있는 힙도 좀 발달되고 선수 같은 그런 멋진 몸들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력 운동 중심의 어떤 운동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소모가 됐어요. 그러면 러닝머신 올라가서 유산소를 하시면 지방을 또 씁니다. 바로. 자, 선수들이 다이어트를 빨리 할 수 있는 이유는 근육이 많고 운동량이 강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있는 열량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러닝머신, 유산소 하면 지방을 또 많이 또 바로 쓰게 되죠. 또 대사량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걷는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 지방을 조금 더 쓰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근력 운동, 남성분들은 근육, 여자분들도 뭐 힙업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어떤 그런 볼륨감 있는 몸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수고요.
또 그 근력 운동을 해줌으로써 내 몸에 남아있는 열량을 소모를 시켜줍니다. 부위별로. 그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거진 바로 또 쓰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운동을 저녁에 했다. 그러면 저녁에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이제 단백질 섭취, 탄수화물 30에서 뭐 40g 정도 내 몸에 맞게끔 먹고 좀 활동을 하시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으면 직장인분들은 크게 뭐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조금 마일드하죠. 빠지는 속도는 더디지만 몸의 기능이 어떤 좀 뭐 상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한 끼만 먹고 먹는 거 줄여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내 몸의 기초대사량과 나의 하루 생활, 내가 운동을 하면 또 운동량까지 포함을 해서 그에 맞는 정확한 이제 칼로리 섭취, 영양소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근력 운동, 내 몸의 에너지. 예를 들어서 저녁이면은 아침을 먹고 직장 생활, 활동할 때 써야 되죠. 점심 때 되니까 또 기운이 없어요.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직장 생활 해야 되죠. 사무라든지 판매라든지 하고, 자, 저녁 식사 또는 저녁 전이다. 그럼 저녁 식사, 만약에 저녁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러 와서 근력 운동 부위별로 열심히 합니다. 자극 받으면서 써줘요. 그날 먹었던 칼로리 써줍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 올라가서 걸으면 지방을 써요. 그리고는 이제 단백질과 소량의 탄수화물 먹고 회복 좀 하면서 또 저녁에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취침, 다음날 또 로테이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먹는 걸 팍 줄여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살이 안 빠져요. 동영상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히려 저장을 하게 되고 근손실로 인해서 오히려 체중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이어트는 먹는 걸 줄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운동으로 빼셔야 된다 생각하시고요. 또는 뭐 요즘 식품들을 통해서 하는 다이어트들이 많습니다. 지방은 신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통해서 연소가 되지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활동해서 쓸 수 있는 지방의 소모량은 극히 적습니다. 근육이 조금이라도 빠지면 1kg, 2kg가 쭉쭉 줄어요. 그리고 이제 수분도 빠지고, 심지어는 또 어떤 뭐, 식품 같은 경우는 또,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뭐, 수분까지 빼서 사람이 홀쭉해지니까 뭐, 난 살 빠졌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저울에 올라가서 체중이 주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체중이 2kg가 줄었을 때, 과연 지방만 2kg가 준 것이냐, 아니면 근육하고 수분하고 지방하고 다 해서 2kg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 일반인 분들은 다이어트 하면 체중이 주는 거 5kg, 8kg 주는 거 저울에 올라갔을 때 눈에 보이는. 하지만 트레이너들, 전문 강사님들은 다이어트 하면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 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이론에 어긋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방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론은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고, 각종 대학교에서도 이제 또,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진 어떤 그런 이론인데, 세계적으로 검증된 이론들인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뭐, 자기만의 어떤 그런 다이어트 방법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학, 영양학, 생리학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디서 다이어트 뭐 이렇게 했더라, 왜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왜라는 의문을 갖고요. 그 이유를 가지고 이론에 접목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괜찮은 방법이건 아니면 저거는 저러다가 나중에 이제 근손실 나겠는데 그렇게 이제 아마 하실 겁니다. 자,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한번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지금은 일반인 분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디빌더들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또 일반 분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와 흡사하지만 이제 약간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또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재능 기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거만한 거죠. 저는 나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걸 많이 가지고 또 저의 어떤 노하우나 운동 기술들을 하나하나씩 퍼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그냥 귀만 열고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덥지만은 열심히 또 운동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시작하고 계시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노력 없이는 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건강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